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 시간에도 익산성지에 깃들어 있는 소태산 대종사 법설 순례하기 이걸 하다가 보니까 뭘 많이 하다 보니까 잘못해가지고 졸고 있는 이렇게 졸고 있는 모습 보기가 물소 같다 할 때 그 대상자 김정각 선지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우리 교도님들이 김정각 선지님 같으면 좋겠다. 왜요? 대종사님께서 뭔 말을 해도 괜찮아. 전사님도 잘 삐진 사람한테 그렇게 말 안 해요. 한마디 했는데 이게 막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막 이러면은 대종사님 말씀 안 해요. 근데 그분은 뭔 말을 해도 괜찮아요. 그분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정떨어지 이렇게 해도 김 여사님이 별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의 건네기가 잘해주면 좋아하고 조금 뭐 하면은 안 좋아하고 뭐 이러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말하면서 제가 이것을 이 자료를 만들 때 잘못 만들어 가지고 밀렸어. 그래서 또 다른 데도 밀렸나 좀 걱정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 김정각 선지님이 나오는 것은 신성품 14장이다. 일단 이렇게 한번 말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제가 또 하나로 지금 익산 하나로 그 길에 교당이 어양교당이라고 했는데 동영교당이라고 또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말로 뭐같이 말하면은 알잖아요. 다 거가 뭐같이 알아들었으면 감사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익산총부와 소태산 대종사 법설해서 이런 테마로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에필로그의 격으로 익산총부 전체 지금까지 했던 것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먼저 익산총부를 마무리할 때 되면은 제가 추천하는 곳이 원불교 역사박물관을 좀 가셨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는 이제 원불교 역사 전반이 이렇게 돼 있죠. 다. 근데 이제 익산은 가시면은 1층에서도 익산과 관련되는 거 보이지만 소태산실이 있어요. 막 정문에 보면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본데서 옛날에 그 근처에 정산종사님 성탑 옛날 첫 번째 성탑이 거기 있었어요. 항상 저희들은 보면 저는 정산종사 성탑이 계셨던 곳 뭐 이렇게 저희들은 기억을 하죠. 그 2층에 올라가 보면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앞에 몇 쪽이냐 페이지가 안 나오네. 15쪽 보면은 원불교 역사박물관에서 대종사님 유품에서 이렇게 몇 가지 유품들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수첩도 있어요. 여기 수첩 보면 대종사님이 교도님들이 뭔가 이렇게 제자나 교도님들이 이렇게 주신 그 돈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거 회중시계 있죠? 회중시계. 그 다음에 여기에 법좌. 올라가서 법좌 꼭 보세요. 이게 어디에 자국이 많이 있는가. 또 확인해 보시고, 이게 그 법장 있죠? 법장도 있고, 램프. 이게 알콜 램프인가 가스, 알콜 램프일 거예요. 요 키시고, 정전도 이렇게 감수하시고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금강산 병풍 있죠? 이게 몇 폭이에요? 10폭. 대사님이 금강산에 가시기 전부터 금강산 법설을 하셨고, 그러니까 금강산을 굉장히 강조, 그리고 당신이 머물렀던 곳도 금강원이라고도 했고, 그랬죠. 요 병풍이
대종사님 돌아가셔서 그 성에 앞에 이렇게 병풍이 이렇게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그 유명한 추금기 대종사님께서 뭐 하다가도 야 이거 추금기 들어가면서 일도 해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깔깔대소 같은 거 하면 추금기 틀어놓고도 듣고 했던 이 추금기가 있어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역사박물관을 좀 순례를 하시라. 이렇게 지금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대종사님 책상 쓰셨나요? 근데 여기 육부 보면 경상이 있어, 경상. 이렇게 안증뱅이 책상. 이렇게 의자 있는 책상 말고 안증뱅이 책상 있죠? 이런 것들도 이렇게 유품을 통해서 대종사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총불 하시고 다 보시고 한 번 정도는 소태산실에 가셔서 이걸 쭉 한번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쭉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말했지만은 법상들 보면은 왼쪽 왼손 대종사님께서 왼손잡이니까 왼쪽에 자국이 많이 있어요. 대종사님 그렇게 보면은 양손제비에 가깝죠. 양손을 쓰시는 분들이 영리하시죠. 이렇게 영리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 그런데 하여간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런 게 많은 대종경과 연관된 물품들이 많이 있어요. 추금기도 지금 그 대종경 시시품 41장에 나오잖아요. 이런 거. 그런 것들도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 총부랑 전에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익산총부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할 때 제가 익산총부는 10상 중에서 몇 개? 2개. 하나가 신용정법상 개미열반상. 요즘은 신용이라고 써요. 근데 우리는 헷갈려. 신용정법상. 신용 그러면 신용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용. 근데 우리 발음체제 우리 표기법에상 신용 이렇게 쓰는데 안 맞아. 한문을 옆에다 이렇게 붙이지 않는 이상. 그래서 우리가 옛날 표기로 그냥 신용 이렇게 쓰고도 있는데 하여간 나중에 이 표기법 할 때도 이게 참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삼아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데 이 익산총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할 때 저는 정기훈련, 상시훈련의 그 훈련법으로 훈련법을 이렇게 계속 굴리셨죠. 굴린다는 건 시행한다는 거죠. 시행하신 그런 정신개벽의 도량이다. 이런 말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총부의 안 보이는 그 풍경, 이제 눈에 보이는 풍경 말고요. 우리가 딱 보면 우리가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곳이 바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대종사님께서 신용벌에서 법을 굴리셨다는 그 분위기, 이게 거의 사라져버렸죠.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참 과제 상황입니다. 그 중심에는 공회당 같은 경우가 있는 거죠. 공회당 얼마나 중요해요. 공회당, 대각전, 특히 공회당이 우리가 보통 선빵 하면은 거의 공회당이에요. 선빵. 왜냐하면 밤에 한데 대각전에는 불을 떼는 데는 아니잖아요. 이게 날씨가 좋을 때는 모르지만 하성 같은 데는 모르겠어요. 근데 동선을 하면 춥잖아요. 그러니까 야외 오후 이제 추울 때 하는 행사는 거의 공회당에서 하죠. 그래서 공회당 가보면 아궁이가 있어요. 근데 아궁이가 지금 내가 볼 때 이렇게 메꿔버렸더라고. 그런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우리가 그 아궁이 그대로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불 넣어서 거기서 특히 동선 기간에 동선을 하셨다. 이런 거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현재 개미열반상 해서
우리가 개미열반상의 기준을 어디서부터 두냐고 중요하지만 저는 대운사님이 개송을 우리에게 주는 그때부터가 개미열반상 기간으로 봐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러면 개송, 교리도 쭉 교리도도 말씀하시고 개송을 말할 때 그거 우리 무지선의 강령으로 나오는 그 육군이 유사하면 육군이 무사하면 이것도 나오시고 나중에 그 이후에 일원상 법어도 그 이후에 발표합니다. 그 1년의 과정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전을 우리에게 편수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시잖아요. 이 1년의 과정이 개미열반상이라고 봐요. 그것은 우리에게 정전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것이 바로 개미열반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부에 오면은 그 교법의 그 중요성 이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는 곳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성탑을 갈 때도 그냥 그게 만일 대운사님 표현대로 사람만 믿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탑에 가면 사람만 믿지 말고 대종사님의 그 교법을 우리가 대종사님을 따른다는 것은 대종사님의 교법을 따른다는 그 정신이 총부에 있어야 된다. 익산 총부에 깃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전에도 여러 번 말했잖아요. 영춘원 그 종법실에 가면 우리가 대종사님 그 진영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진짜 내가 한번 이 세상에서 존경하는 걸 모든 걸 다 담아서 한번 큰 절을 한번 올려보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그렇죠. 그게 스스로 한번. 그리고 거기서 대종사님이 거기서 좌선하셨으니까 좌선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도 좌선도 해보고 거기서 한 번 정도는 대종사님이 대중들의 좌선한 데도 나가셨지만 어떨 때는 그 방에서 좌선도 하시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벽장을 열어서 거기 대종사님께서 한번 그 벽장에 들어가면 잘 안 나오셨다고 하잖아요. 이게 선물 주시려고 해서 거기서 과자, 사탕, 또 과일, 기타 등등 그런 거 이렇게 주듯이 나도 한번 대종사님께 선물도 받아보고 그렇잖아요. 그게. 그리고 대종사님의 그 성회가 거기 계셨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을 모시는 우리 상주도 돼보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리고 정말 그 공회당 같은 데에서는 대종사님의 법설이 막 그득그득한 곳이잖아요. 이게 공회당에서 우리가 정기훈련도 나보고 그렇죠. 거기서도 좌선도 해보고 연불도 해보고 대종사님 법설 그래서 대종사님이 하셨던 법설도 같이 읽어보고 하여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를 찾아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대각전까지 그 종법실에서부터 지금 영춘은 종법실에서부터 대각전까지 쭉 가셨잖아요.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걸어가셨죠? 차 타고 가셨나요? 자전거 타고 가셨나요? 리아카 타고 갔다고요? 누가 끌어요, 리아카를? 대종사님이 걸어가셨잖아요. 이렇게 걸어가시면. 나도 대종사님이 걸어가신 그 모습 그대로 쭉 한번 따라가. 제가 그래서 이름이 마땅히 저는 그냥 대종로로 밀어붙일게요. 대종사님이 가신 길이니까 대종로. 쭉 가서 대각전에서 대종사님이 어디로 가셨게요? 뒤로 가면 지금은 좀 대각전 확장된 건데 뒤쪽에 문이 2개가 있어요. 2개가 동서해서 그래서 지금 저쪽 불현마을 쪽으로 출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일제가 이제 탄압이 심할 때는 대종사님께서 한국 신민선선가 그거 끝나고 나면 들어가시잖아요. 그 일본 애들이 그 들어가신 쪽에 이렇게 앞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일체 모든 걸 다 앞에 딱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위압감 있죠. 걔네들 이렇게 칼 차나 이렇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분위기 알잖아요. 그러니까 최후 법설의 길도 한번 우리가 그대로 상정을 하고 쭉 한번 걸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문으로만 들어가야 되지만 정문 들어가 보는 거죠. 이 길도 우리가 그대로 한번 걸어가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대각전요? 대각전에서 일원상을 최초로 모셨으니까 우리가 일원상전에 진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서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큰 자를 올려도 보고 거기서 선도 해보고 그럴 수 있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진짜 총부에서 경험할 게 너무 많아요. 도치원 엿을 어디서 구했을까? 가장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도치원 옛날에 부엌이 있었어요. 지금 꼭두마리집에서는 안 구웠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거기는 잘하면 보관소 정도. 보관. 근데 왜냐면 그때가 겨울철이라 불을 헛되게 떼지 않아요. 어디 바깥에다 떼요. 그 아까운 불을. 그러니까 분명히 아궁이에 해서서 그 난방도 하고 불도 떼고 다 그랬을 겁니다. 그랬을 때 얘기가 지금 도치원을 보면은 왼쪽 보는 쪽에서 왼쪽에 끝허리에 부엌이 있었어요. 그 일대에서 떼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당대같이 엿을 고울 수는 없구나. 엿을 사다가 먹어야 되나?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엿을 갖고 뭘 하지? 하여간 도치원에 가서서 우리가 뭘 해도 선물해도 거기서는 엿을 주면 참 좋겠다. 선물로 우리가 엿을 줘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해보시고 하여간 많은 연구들을 좀 해봤으면 그 총부와 관계돼서 대종사님 성비 있어요. 성비에 있는 문장이 너무 좋잖아요. 거기서 그 대종사님을 정산종사님께서 구주. 왜 구주예요? 물질의 결백되니 정실을 개벽하려 나오신 성자니까 구주라고 하신 거예요. 구주라는 의미에 중요한 게 아니고 정신개벽을 하신다는 게 구주로 보신 거예요. 그거 읽어보면 좋잖아요. 그런 것도 읽어보고 참 많은 것들을 이 익산총부가 바로 이 신용정법상과 개미열반상의 터전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 공간에서 느낄 수 있고 그 공간에 있는 대종사님 법설들을 또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읽어보고 또 좋은 그 어떤 방법으로 더 체험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모아서 우리가 해봐서 다른 분들한테 또 느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꼭 해봤으면 어쩐가 하게 됩니다. 대종사님께서 개송, 모두에게 줬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농담으로 우리가 거기에 공회당에서 개송을 딱 써갖고 우리가 전부 다 하나씩 다 받았고 품에다 한번 넣고 다녀보면 어쩔까? 라는 생각도 다 누구만 준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한번 가져서 내 거다 하고 이렇게 넣고 또는 개송을 의도로 삼아서 어느 기간 동안에 의도로 삼아서 그 의도를 나름대로 적어서 공회당에 계시는 대종사님께 공회당에서 개송을 발표하셨으니까 발표해 보는데 서로 발표를 한다든지 올린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어쩔까.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그 총부에 익산 총부에 이제 실질적으로 대종사님 여기 제목이 발길 따라 했는데 이 발길 따라서 우리가 많이 체험이 됐으면 좋겠고 대종사님이 다니셨던 이리역, 황등역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가보고 소풍 삼아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고 걸어서 또는 너무 뭔가? 또는 옛날에 다 걸어다녔는데 요즘 그 정도면 너무 멀다고. 저도 그때가 걸어다녀서 내가 참 다 걸어다녔는데요. 어릴 때 다. 그리고 대종사님 웅구길도 너무 멀면은 차라도 타고 가시고 장자산까지도 가보고
또 그러니까 화장막 있는 지금은 그 마동이라 하나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 대운산에 금강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바뀐 것 같아요. 행정구역이. 거기서 끝나서 지금 신흥정수장에 있는 장사산에도 가서 우리가 대운사님께 심고도 올리고, 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정말 대종사님 발길 따라서 대종사님 법설도 느끼고 대종사님의 그 가르침을 깊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보니까 한 28회 정도 해서 익산총부와 소태산 대종사 법문이라는 그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는 우리의 현실로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대종사님의 발길이 우리들의 발길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그 염원을 그게 현실화될 길을 염원해 봅니다. 하여간 장시간 오랜 기간 동안에 같이 공부하신 공덕이 참 그게 공덕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